보이나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보이나요? 피부호흡 보여요? 네. 자, 피부가 아까 호흡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피부세포가 혈액에 산소를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부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있는 곳은 진피층이 되겠죠. 이 진피층에서 영양과 산소, 영양물질을 놓고 피부에 쌓인 각종 노폐물, 유해물질을 교환한다. 피부는 pH가 있다. 피부의 pH는 대개 몇이다? 여기 지금 5에서 6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건 내가 한번 여러분 선배들하고는 직접 pH를 측정해보는 수업을 해봤거든요. 여러 물질들을 다 어떤 게 중성이고 어떤 게 더 약산성이고 이제 산성까지는 못 갔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때 pH 한번 내가 얘기를 했던가요? 콜라나 이런 탄산 이런 것들을 보면 산성을 띈다 얘기를 했죠. 위액 같은 경우 pH 2에서 2.5 정도를 띈다. 굉장히 강한 산이죠. 이런 산이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소화를 시킨다는 얘기죠. 과일산, 우리가 보통 아하, 바하, 뭐 젖산에서 녹여낸 게 바하긴 한데 딥 클렌징 할 때도 우리가 그런 pH를 활용해서 피부는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녹여내는 피부의 가장 각질층을 녹여내는 것들이 pH에 의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겠죠. 피부는 약산성을 기본적으로 띠고 있다. 이 약산성을 띄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 약산성 막이 아까 말한 피지막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성이 아니고 보다 알칼리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세균의 공격이나 이런 걸로부터 취약해지겠죠. 면역 작용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들을 도포해서 약산성을 띌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 여러분 이제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샤워한 다음에 잘 바디로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바르고 있나요? 어떤 그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좀 잠깐 얘기할까요? 오일 성분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로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용하나요? 바디로션을 사용하나요? 바디 오일을 사용하나요? 얘기해 볼까요? 오디오는 좀 열고 얘기해 봐 주세요. 소연이 얘기해 볼까? 소연이 오디오 켜져 있는데. 응? 뭘 발라요? 안 바르는 사람. 아무것도 안 바르는 사람. 나는 기본적으로 천연 피지가 굉장히 잘 생성이 돼서 피부가 촉촉하다. 난 바르지 않아도 아무 뭐 당김도 없고 뭐 그 보습이 없는 거 있잖아요. 좀 마른 느낌? 그런 것들도 없고 굉장히 촉촉하고 좋다. 이런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들 나이는 그럴 수도 있죠. 어떤가요? 말해줘봐요. 네,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긴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혹시 줌 켜두기만 하고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죠? 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응? 네. 네. 누군가요? 방금 대한 친구 누구였나요? 응? 고맙네요. 네, 지금 다 오디오가 음소거 해놨어요, 지금. 소윤이 하나 빼고 다 음소거 해놨어. 자, 수업을 일방적으로만 진행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수업을 하고 싶거든요. 이야기도 해주시고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응? 너무 이제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제 피부 관리기 때문에 피부 관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얼굴팩 마스크 수업에 의해서 지금 이론 수업을 잠깐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전에 그 양로원이죠. 지금 양로원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나? 알아듣나요? 그 어르신분들이 계시는 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여기 그 금구가는 쪽에 평화의 집이라고 있었는데 몇 년 전이에요. 이제 그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100살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100살쯤 되셨고 조금 이렇게 자기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100살이신지 101살이신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그 보호사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100살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옷을 많이 여러 개 껴입고 있으셨어요. 나이가 들면요, 피지 분비가 왕성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버석버석 마른 상태가 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수분이 촉촉해야 아까 표피층의 일부에서 천연 보습 인자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봤다고 얘기했죠.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이 MNF 해갖고 이제 천연 보습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피부가 촉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지 분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지와 그런 천연 보습 인자가 적당한 선을 이뤘을 때, 적당한 그 양을 이뤘을 때 우리가 그거를 정상 피부, 노멀 스킨, 그쵸? 굉장히 그 정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적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피지선들이 무너지고 또 세라마이드 이런 성분들이 많이 증발되고 없어지고 또 천연 자체 인자가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부가 굉장히 망가지는 거가 되는 거죠.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는 원인도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 100살이신 분을 제가 이제 보니까요. 여러분은 100살이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본 적 있나요? 나는 이제 두 명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두 분 다 여성분이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이 평화의 집에서 만난 할머니세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제 막 다른 어떤 분들은 눈이 안 보이시는 분, 뭐 치매가 오신 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고 표현이 없으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그때 학생들이 손도 이제 주물러 드리고 핸드크림도 발라 드리고 오일로 이제 손도 이제 이렇게 그 팔이나 손도 이렇게 마사지 해 드리고 어깨도 살짝 주물러 드리고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막 그런 걸 했어요. 근데 막 이제 할머니가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드리는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아프다고. 아파, 아파 막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하고 제가 이제 얼른 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한번 바지를 살짝 올려봤어요. 이제 바지 안에 속바지도 입으시고 막 이러셨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 종아리 말고요. 이 앞부분 있잖아요. 다리의 앞부분. 그 종아리에서 발목까지 가는 사이의 앞부분. 거기가 피부가 너무 거칠거칠 아까 그 비늘 모양으로 20에서 25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바깥의 표피층의 바깥층 각질층이다 얘기를 했는데 비늘상으로 이렇게 살짝 붙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게 우리가 보통 뭐 때라고도 얘기하고 각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얘가 너무 이제 다 들떠가지고 20층 이상이 25층 이상이 다 들떠버린 거죠. 그래갖고 피가 살짝살짝 이렇게 맺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피부가 피지 분비가 없고 그쵸? 수분 손실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여기가 막 피가 살짝 보일 정도로 까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상처가 나서 이렇게 벗겨진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깊이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노화 현상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100살이시라고 하는데 나는 그날 이후로 전까지는 사실 바디로션이나 이런 걸 바르질 않았거든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별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는 건 내 피부가 상당히 상태가 좋았다는 것도 되지만 이제 무지한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좀 별로 그런 걸 막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목욕탕 갔다 나오면 내 친구들은 막 베이비 오일 우리 20대 때는 그렇게 제품들이 화려하지가 않았고 지금처럼 다채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 친구들은 막 베이비 오일을 막 바르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 아줌마들이시죠. 어머니들은 막 뭘 그렇게 많이 바르고 막 그 목욕탕 바구니 안에 제품이 가득하잖아요. 그 샴푸 로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디 뭐 그 클렌저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목욕 후에 샤워 후에 물기가 아직 남아 있을 때에 수분이죠. 거기에 그 오일을 바른다는 건 상당히 좋은 접근 아닌가요? 피지선을 채워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과 기름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룰 때 가장 정상적인 피부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흡수시키려고 막 두드리기도 하고 발라주기도 하고 나한테 막 등도 발라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굉장히 유난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피부를 공부하고 피부 미용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젊을 때부터 자기 피부를 그렇게 굉장히 관리하는 건 중요한 일이구나. 여름에는 특히나 이제 피지보다 사실은 땀이 흐르는 건데 우리가 좀 착각을 하죠. 피지도 젊고 여름이고 이러면은 계절적 영향이 있고 아까 연령, 성별 영향이 있다고 아까 밑에도 나와 있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피부의 pH는 신체 부위,
피부층, 성별, 연령, 피부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절, 기후, 목욕 및 세수 조건, 화장품, 소화 기능, 영양 상태 등의 외부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잖아요. 젊을수록 그쵸? 그리고 여자일수록 또 뭐 계절이 뭔가 조금 더 이제 온화하고 그런 계절이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뚜렷한데 그 사이사이 환절기가 또 심지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악조건이에요. 우리나라의 기후나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적 여건은 예전부터 보면 좀 척박할 수도 있어요. 산이 70%라고 하잖아요. 그쵸? 지금 뭐 현대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산을 깎아서 또는 바다를 메워서 뭐 그렇게까지 굉장히 이제 국토를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 도시를 짓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기후적 조건이라든가 어떤 그 지리적 요건을 보면요. 우리나라 그 조건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지금은 또 우리가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금수강산할 때 이 수가 굉장히 물이 좋은 나라거든요. 중국은 물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냥 물을 마시면 배탈 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꼭 차를 끓여 마시는 문화가 있죠. 물론 기름기를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녹차나 이런 차의 어떤 성분이 기름기를 씻어내는 그런 역할 때문에 차를 좋아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물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차를 끓여서 마셔야지만 배탈이 안 나고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적응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물은 좋아요. 지금은 이제 좀 우리가 물을 아껴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기후가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에 그렇게까지 좋은 계절은 아니에요. 겨울도 있죠. 여름도 있죠. 이 그 차이가요.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겨울에 정말 추울 때는 우리가 영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이너스까지 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름 그 계절 보면요. 39도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39도와 마이너스 뭐 2도, 1도 하면은 기본적으로 40도 차이가 나요. 그럼 인간은 1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항상성을 띠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존재잖아요. 피부 온도 1도, 2도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바깥의 기온이 40도가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달 만에. 6개월 사이에 40도가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쵸? 그래서 우리처럼 옷이 많은, 우리가 왜 이렇게 패셔너블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냐면 우리는 계절이 많기 때문에 옷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봄 옷도 있어야 되죠. 간절기 옷도 있어야 되죠. 봄하고 가을하고 또 옷이 같나요? 미묘하게 달라요. 색이 다르고 소재가 달라요. 그쵸? 계절의 어떤 기온은 봄과 가을이 엇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액세서리가 다르죠. 거기에 따른 화장법이 다르죠. 머리 모양이 다르죠. 우리는 미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계절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바깥의 온도가 우리가 바람이 좀 변하고 그 온도가 변하면 우리 스스로가 의식하잖아요. 그런데 피부도 이 피부는 바로바로 금방금방 바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각질 주기가 벌써 28일을 주기로 움직이는데 보통 한 달은 시간을 줘야 얘가 대비를 할 거잖아요. 더 두껍게 형성을 할 것인지 더 얇게 떨어낼 것인지 얘도 뭔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나 후후 바뀌는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서 우리가 수시로 옷을 갈아입듯이 피부도 계속 대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인이. 여러분 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계절적 영향이나 그런 어떤 환경적 영향에서도 우리가 아주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다양한 어떤 그런 조건에 맞는 그 피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화장품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죠. 민감한 사람들은 그만큼 발전하고 대처하겠죠. 둔하면 그만큼 대비를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민감하잖아요. 그쵸? 예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대처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돌아가서 100살 할머니의 그 다리 앞에 그 벗겨진 피부, 자연적으로 벗겨진 피부예요. 누가 학대하거나 누가 뭐 때타올로 벗겨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노화에 의해서 건조하고 또 피지가 없기 때문에 옷에 이 살갗이 묻어나고 하면서 벗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손만 대도 아파서 막, 아, 아파.
100살 할머니가 아프다고 부르짖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피부가 막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거기다 뭘 발라드려도 이미 따갑게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서 바르는 것도 애매하고 약도 정말 애매하고 그게 뭐냐면 피부층이 그만큼 그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거든요. 피부가 우리가 바깥의 어떤 환경이나 외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유해 요소들로부터 자극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는 자체가 피부 장벽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피부 장벽이 이미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잘못이 아니고 노화에 의해서 100년 동안 썼기 때문에 벗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난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잘 먹어줘야겠구나. 우리가 다이어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젊을 때는 뭐 조금이라도 허리선 조금 더 예쁘고 다리선 조금 더 예쁘고 그래서 예쁜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어떤 나의 무기가 돼서 사회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고도 비만처럼 뭐 막 100kg 가까이 되고 100kg 넘고 이러면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상의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약간 통통하거나 이런 정도면 사실 우리가 오래 살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은 150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기록이 이제 언제까지 남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그걸 못 보겠죠. 여러분 150살 살면 나는 몇 살이에요? 180살 뭐 이러는데 180살까지 살겠어. 그치? 근데 여러분은 그만큼 오래 살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았을 때 여러분 피부가 적어도 100년, 앞으로 100년이죠. 앞으로 지금 여러분의 피부가 100년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 주냐는 거죠. 여러분을 보호해 주냐는 거죠. 물론 그 시대에는 피부의 역할을 대신할 만큼 과학이 발달해서 뭔가 이제 대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지금 현재도 뭐 장기 이식이라든지 피부 조직 이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이오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발전들이 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피부, 여러분이 타고난 그런 조건들은 유지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한 뭐예요? 피부의 pH는 신체 부위별로 다르고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피부층에 따라 다르고 이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노화나 이런 어떤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밖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부분 성별, 연령 여러분이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내부적인 타고난 그런 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피부 유형에 따라 다르다 그랬는데 피부 유형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조건이 많이 따라져 있어요.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만든 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얘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거든요. 즉 여러분이 음주를 많이 한다. 음주는 알코올 성분은 뭐냐면 수분을 날려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pH라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수분과 합쳐졌을 때 이게 파워풀한 거거든요. 그렇죠? 약산성이라는 거는 pH만으로 이루어진 게 그 피부의 pH, 피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즉 pH를 이룬 요소는 피지와 아까 말한 땀, 그렇죠? 수분 이런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엉켜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게 약산성 pH 막이란 얘기예요. 피지막이란 얘기예요. 이 피지막을 우리가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나친 다이어트, 영양 불균형이죠. 많이 먹었다가 영양이 과했다가 또 막 굶어가지고 적어졌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음주죠, 음주. 알코올은 장기 내부의 수분도 날리지만 우리가 천연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수분들을 굉장히 이제 그 증발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장기의 불균형이 초래하고 장기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면 그만큼 피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냐면 피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혈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혈액을 많이 보내고 적게 보내고 하면서 우리 피부가 신체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혈액의 어떤 성분이라든지 혈액의 어떤 요소들을 많이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영향은 흡연입니다. 흡연이 왜 나쁘다, 담배 펴서 나쁘다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담배 광고에 나오는 게 뭐라고 나와요? 니코틴 이외에도 뭐 몇백 종류의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담배 그 한 가치 하나에 굉장히 많은 유해 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담배가 보통 어떤 친구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담배 끊으면 살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배를 끊으면 입이 궁금하고 심심해서 금단 현상이죠. 뭐 과자를 막 먹어준다든지 사탕을 막 먹어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찐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 담배를 더 오래 폈을 때 문제는
그 유해 성분 때문에 다른 데는 살이 안 찔 수도 있겠죠. 이미 몸이 병 들어갔다는 얘기죠. 병 들어온 몸에 어떻게 살이 쪄요. 그렇지 않아? 병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표현하는 게 마른 걸 표현해.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병적으로 이제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런데 복부만 볼록해요. 복부 비만에 영향이 있어요. 흡연은. 그래서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욕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또 세수하는데 조건. 벅벅하면 안 되겠죠. 또 화장품 바르기, 소화 기능, 영양 상태 등 외부 요건을 우리가 조금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얘네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우리가 건강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르치는 건 뭐냐면 건강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용 건강과 이름 참 잘 짓지 않았나요? 잘 하지 않았나요? 건강해야 아름답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미를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로테스크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이제 그게 좀 지나치게 아름답다라는 거에 대한 미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가장 큰 예가 뭐냐면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말고요. 예전에 그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는요. 피부가 하얗고요. 어떻게까지 하얀 걸 원했냐면 푸르스름한 피부 그 혈관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하얀 피부. 이해가 돼요? 발그족족, 발그레 이렇게 뭐 이렇게 이 혈관은 보통 붉은색이잖아요. 이 붉은 혈관이 보여서 발그레한 걸 아름답다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혈액이 건강하고 얼굴이 아주 건강하다는 얘기겠지. 현대의 어떤 아름다움이겠죠. 근데 그 시대는 피부의 그 정맥, 푸른 정맥이 드러나 보일 만큼 굉장히 피부가 하얀 걸 추구했어.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성분에 뭘 넣냐면은 하얗게 그 영국인이니까 백인 아니에요. 원래 하얗죠. 그런데 수은이나 납성분. 지금이면요 수은 중독, 이따이따이 병, 뭐 카드뮴 중독하면은 난리 나요. 죽어요. 납 중독은 사망이야. 그치? 그래서 방사선 치료할 때그 방사선 중독을 막기 납을 그건 좀 다른 얘기구나. 어쨌든 납 중독은 현대에서는 굉장히 병인 거를 이미 다 인지하고 절대로 그건 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수은이나 납을 화장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가 하얗게 됐다는 얘기야. 그렇게 피부에 바르고 혈관을 살짝 그려 넣을 정도로 그려서 내 피부가 그만큼 하얗다. 이런 푸른 혈관이 보일 정도로 하얗다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아름다움에 이제 탐닉을 하던 그런 게 있는 거야. 근데 현대는요, 그렇게 미적 개념이 지금 그런 쪽이 아니죠. 병적인 거가 아니죠. 지금은 어때요? 건강해야 아름답죠. 건강해야죠. 자, 그래서 피부의 부속 기관이라고 했는데요. 피부 안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데 에크린 한선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고요. 피지선이 있어요. 여기서 피지 분비가 돼서 피부막으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그리고 여기가 아포크린 한선, 대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낭이 있어요. 모낭에서 모발이 자라나는 거죠. 모가 자라나는 모낭이 있어요. 자, 에크린 한선, 소한선은 입술, 음부, 손톱 등을 제외한 전신의 피부에 분포한다. 땀샘이에요. 입술엔 땀샘이 없어요. 음부에도 없고 손톱에도 없어요. 이 외 모든 피부에 땀구멍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에크린 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포크린 한선은요. 겨드랑이, 외음부 주변, 젖꼭지, 배꼽 부위, 귀두 등에 분포한다. 이 부분은 특유의 냄새가 나죠. 아포크린 한선은 특유의 냄새가 난다. 대한선은 땀의 이상 분비를 다한증 또는 소한증, 땀이 너무 안 나는 것도 병의 한 부분인데 이상 분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포크린 한선의 분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피지선이라는 거는 아까 내내 얘기를 했는데 피지가 분비되어 있는 선이죠. 여기 선이라는 건 샘이라고도 표현하는 거거든. 갑상선, 피지선. 그러면 갑상샘, 즉 얘네들이 이제 뭔가 분비하는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각 모낭의 부속물로 모낭을 중심으로 3개, 5개 주머니가 연결되어 있다. 모공을 통해서 피부 표면으로 피지가 올라가서 분비된다. 이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가기도 해요. 머리 너무 안 감잖아. 그래갖고 머리카락 여기 찍 누르면 피지가 쭉 타고 올라온다. 이렇게 피지가 물처럼 쭉 타고 올라와. 그게 피지야. 보통 탈모이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 이렇게 눌러보면 그만큼 피지가 많이 분비되어가지고 이 표피 부분을 번들번들하게 이미 산소와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피지선을 비대하게 얻는다. 그래서 보통 남성 호르몬 탈모가 되게 많아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사춘기에 성호르몬 영향으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남성은 80대까지, 여성은 50대까지 분비율이 유지되고 폐경기 여성의 경우 현저히 감소된다. 아까 말했지만 폐경기까지 여자들은 겪기 때문에 100살까지 갔을 때 피부가 버석버석해질 정도로 피지 분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오일을 잘 발라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바깥에서 해줘야겠죠. 안에서 피지가 분비되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피지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기능이 있다.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되면은 이 남성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그 피지 여드름, 남성 성인 여드름을 유발하는 기능이 있다. 그 뭐 등드름, 뭐 무슨 드름 막 이러잖아. 그런 것들이 보통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 여성이 임신 기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피부 표면 지질 중에서 각질세포간 지질이 피부의 투과 장벽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유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항균 작용이 있다. 자유지방산은 세균을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막는 항균 작용이 있다. 피지세포는 염증과 연관된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자, 염증과 관계된 사이토카인. 그래서 신경펩타이드 분비를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피지선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여기 앞에 여드름이 성인 여드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겨드랑이 부분에서도 보통 보이고요. 팔꿈치 안쪽, 그리고 외음부, 배꼽 주위, 그리고 여기 오금 부분, 그렇죠? 등 일부 이쪽이, 그리고 이제 여기 두피 이쪽에 피지선이 많아서 이게 탈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성이 훨씬 피크로 올라가서 봐봐요. 20살 때 여자보다 남성이 더 피크로 올라가죠. 계속 피크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70세쯤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데 여자보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은 한번 이렇게 쭉 20대까지 이렇게 피크로 올라갔다가 쭉 가다가 50세 때부터 급격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피지 분비량이. 자, 모발은 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어요. 모발은 그 세 계층, 모발도 세 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피부도 표피, 진피, 피하 지방으로 나눠지는데 모발도 모표피, 모수질, 모피질, 모수질,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로 되어 있다. 모수질은요, 동양인의 특징이에요. 백인종에게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동양인이 훨씬 이제 까맣기도 하지만 더 건강하고 탄력 있고 훨씬 이제 뭔가 좀 두껍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수질층이에요. 모수질층은 공기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연탄 어떤 안에 좀 빽빽하게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다 차 있어요. 9+2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그 동글동글한 이것들로 꽉꽉꽉 채워져 있어요. 모피질은. 모표피는 피부의 겉면하고 약간 비슷해. 큐티클이라는 게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게 케라틴 성분이. 얘네들 때문에 얘가 이 비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약물 같은 게 잘 침투가 안 돼. 그리고 만약에 매직 같은 거라면 얘가 열에 의해서 이렇게 눌러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눌러붙어 얘네들이 간격이. 그래서 매끄럽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미 손상은 받고 있는 거죠. 모발도 주기가 있어요. 우리가 각화 주기가 있듯이 모발은 생장 주기가 있는데 성장하고 퇴행하고 다시 휴지기 잠깐 쉬어요. 이때는 그냥 샤워를 하거나 샴푸만 해도 툭툭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잠깐 달려있는 기간이에요. 3에서 6개월 정도 그냥 좀 달려있다가 탈락하고 다시 이제 성장하는 거죠. 요 사이에 탈락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휴지기 때를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해가지고 요때 많이 그냥 두두둑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뽑지 않아도 그냥 탈락돼 나가는 거. 잠깐 그 아슬아슬하게 달려있는 요 기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발은 이제 직모, 반곱슬모, 곱슬모로 분류하고 굵기에 따라 성모, 연모는 이제 애기들 머리, 취모라고도 하는데 아기들 머리 있죠. 막 나가지고 베넷머리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길이에 따라 장모와 단모로 당연히 나눠지겠죠. 그리고 모발의 물리적 흡수 특성이 있는데 흡수성이라고 하거든요. 얼마큼 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쭉 흡수하느냐, 다공성, 여기 자체 안에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 모발들이 있어요. 그런 모발들은 물을 많이 이제 흡수는 하겠죠. 그쵸? 근데 약하죠. 그래서 이제 그 파마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갑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손가락, 발가락의 끝을 보여주는데 손톱, 발톱을 얘기하는 거겠죠. 케라틴 단백질, 단백질인데 전부 다 연 케라틴 단백질이냐, 경 케라틴 단백질. 경이라면 딱딱할 경자거든. 손톱이나 모발은 경 케라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조갑의 성장은 생장 주기라는 것이 따로 없고 성장이 계속 일어난다. 손톱이 어느 수준에서 안 자라면 안 되겠죠. 늙어 죽을 때까지 손톱은 계속 자라는 거 알죠? 손톱 옛날에 너무 길어갖고 2m, 3m 길어진 여자 이거 본 적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면 뱀처럼 막 구불구불 휘면서 긴다? 쭉 일직선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나다가 막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휘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2m, 1m까지 길게 열 손톱을 다 그렇게 기른 여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하루 0.1mm 정도 계절, 연령, 건강 상태에 따라 이것도 다르게 나타난다. 조갑의 질환은 조갑층상 분열증, 형태의 변형 증상, 손톱 끝이 위로 젖혀지는 현상. 또 이제 발톱 같은 경우는 내성 발톱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내성 발톱 겉면에다가 그거 뭐야 이게 너희들 그 익스텐션 할 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붙여가지고 좀 더 끝까지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걸로 굉장히 네일 아트가 좀 난 그건 좀 가치 있어 보이더라. 그쵸? 여기 겉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발톱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건 꼭 필요한 치료겠죠. 안 그러면 발톱 뽑아야 된대. 굉장히 안 좋은 병이죠. 손발톱 무좀 같은 것도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것들만 문제성 손톱이나 발톱을 관리해주는 그런 네일 아트 시장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보이죠? 지금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뽕뽕뽕 이렇게 뭔가 뭐 바늘로 콕콕콕 찌른 것 같은 이렇게 된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 원형 탈모가 일어나요. 원형 탈모의 전조 증상으로 알 수 있는 손톱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손톱을 보면은 그 사람의 병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큐티클이 얼마큼 나와 있냐, 없냐, 또는 얘가 세로로 이렇게 갈라지냐, 영양 상태 불균형이거든요. 빈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손톱에 어떤 여기 흰자위가 이만큼 생기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손톱이 하루에 0.1mm씩 자라기 때문에 0.1mm씩의 그 기록이 켜켜이 쌓여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어떤 정보들, 어떤 영양분이 부족했고 무엇이 넘쳤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차례대로 기록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끝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피부 장벽까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이제 5분 남았네요. 피부 장벽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벽돌과 회반죽 모델 또는 샌드위치 모델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지질 사이에 벽돌과 회반죽이 있듯이 벽돌을 올리고 얘를 이렇게 접착할 수 있는 것이 올려지고 또 이렇게 있잖아. 그것처럼 각질세포가 있고 각질세포 간 지질이 있어요. 이 지질이 회반죽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단백질과 지질, 단백질 지질이 쌓이고 하면서 서로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흡수하려고 해도 물이 단백질 성분을 투과해도 지질을 투과를 못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막히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그래서 어떤 성분들이 들어올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성분이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피부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리화학적 요인이 있고요. 물리적 요인이 있고요.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물리화학적 요인에는 수분, 피부 온도, 농도, 용해도, 분자량, 용재, 점도, 극성, 순도, 용량, pH 이러는데 여기는 읽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피부 장벽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아까 말했던 천연 보습 인자, 각질 세포 간 교소체라는 게 있는데 봐봐. 얘네 둘이가 여기 벽돌이 있고 해반죽이 있다고 해도 잘못하면 틀어질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 사이사이에 어떤 지지할 수 있는 못이나 어떤 철근이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굉장히 튼튼하겠죠. 요렇게 철근 그 역할을 하는 게 교소체예요. 교소체. 이 교소체가 나중에는 약화돼. 이것도 필라멘트라고 해서 점점점 이 교소체 결합이 약해져서 맨 위층에서는 교소체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탈락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요 아래서부터 교소체가 짱짱하게 있다가 이것들도 위로 올라갈수록 각화되어 밀려 올라갈수록 틀어지면서 교소체가 약화되면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상부로 갈수록 지질 성분이 점차 적어지고 교소체 결합이 약해져서 맨 위층 각질이 탈락하는 거를 우리가 각화 현상이다, 각질 탈락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각질세포 간 지질. 각질세포 간에는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와는 달리 각질층 자체에서 생긴 지질이다. 각질세포를 둘러싸고 있어서 인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질세포 간 지질의 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 아까 히알루론산하고 달라요. 세라마이드, 이건 지질이야.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등등은 이런 지질의 성분을 이루고 있다. 요 세 가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각질세포간 지질 주요 성분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이다. 이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세라마이드가 41.1%로 가장 많죠. 콜레스테롤이 그 다음이고, 콜레스테롤 에스터, 이제 지방산, 뭐 설페이드, 콜레스테롤 에스터냐 설페이드냐는 뒤에 끝에 이런 구조가 무엇이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이 식에 따라서 에스터냐 설페이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천연 보습 인자. 각질층에 존재하는 수용성 보습 인자의 총칭이다. 필라그린의 분해산물인 아미노산과 그 대사물로 이루어져 있다. 천연 보습 인자. Natural Moisturizing Factor. 이렇게 해서 NMF라고 불러요.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아미노산, 암모니아, 칼슘, 뭐 이렇게 요소, 젖산염. 다 들어본다. 여기서 시트르산염 이것 좀 알아두시고요. 교소체. 1분 30초 남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지금 수업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 기말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대면으로 시험을 볼까 해요. 이제 줌으로 시험을 보는 게 우리 과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만나서 봐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군산이나 익산에 사는 친구들은 좀 자제해야겠죠. 그 친구들은 따로 시험지를 따로 뭐 보내든지 뭐 보든지 어떻게 좀 할 필요가 있으니까 나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밖에 친구들은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늦지 않도록 우리 원래 만나는 곳은 아니고 지금 다른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층 그 1224호인가요? 5호인가요? 거기서 일단은 만나요. 그렇게 하고 늦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주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